네. 그 회사법 네 번째 시간이고요. 사실 이제 제가 저번 주랑 좀 약간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뭔가 많이 하진 못했고 그냥 채널지기님께서 한번 코멘트를 주신 게 있어요. 저는 그걸 좀 그냥 진짜 간단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같이 삽질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발표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거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그냥 네. 간단하게 쓰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니? 첫 번째가 리얼 밸류드 펑션 그냥 바운드 된 거를 그냥 제가 수학적으로 그냥 좀 적어 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x가 그 어떤 실수 R에 이제 속해 있다고 했을 때 어떠한 m이 있고 그 m이 이제 fx의 절대값보다 항상 그 이제 크거나 같은 뭔가가 이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적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의 어떤 예를 든다면 이제 저기 뭐지? 그 홈워크를 풀 때도 그냥 전 이걸 썼었는데 fx가 이제 sin x는 주기함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sin x는 항상 마이너스 1과 그 정의상 1 사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1보다 넘어서는 값은 없으니까 이제 그 저기 뭐냐 코도메인 이런 거 있잖아. 코도메인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리얼 밸류드 펑션의 정의인 것 같고 사실 이거 말고 뭔가 여기서 뜯어볼 게 있나? 사실 그 생각밖에 없거든요. 저는 사실 좀 그래요. 음, 뭐 코멘트는 뭐 근데 뭐 특별하게 코멘트 할 것 있으신가요? 그 약간 뜯어본다고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러니까 뜯어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보통은 이제 말씀을 하신 저희 채너진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바운드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뜯어봐야 되는 의미를 주고 이게 생각을 하시고서 그렇게 이제 코멘트를 다신 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 그냥 혼자서 뭐 봤을 때 바운드 되는 거 이거 말고 또 뭐 찾아볼 게 있나? 이 이상 뭔가 해야 될 게 있나? 뭐 이거 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지? 약간 그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네. 네 말씀하세요. 채널지기님 코멘트를 못 봐가지고 다시 공개해겠어요. 아 음, 음.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전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그 다른 분들께서는 뭐 이 리얼 밸류드 펑션이 뭔가 바운드 된다는 거에 있어서 뭐 할 말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바운드 되어 있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 잘 모르겠어요. 극한이 존재한다? 그런 건가?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아마 여기서 이제 분명히 이제 오픈셋이나 네. 극한 같은 거 아이고 씨 극한 한 같은 근데 개념이 이게, 튀어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성과 그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분이 있고 미분인데 그 미분이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이게 뭐 R에서 일어나는 미분일 수도 있고 뭐 C에서 일어나는 미분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어떤 프로바빌리티 스페이스에서 일어나는 미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냥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다 네. 연결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바운디드여도 미분, 그러니까, 바운디드여도 꼭 극한이 뭐 존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긴 하네요. 뭐 예를 들면 진동할 수도 있잖아요. 바운디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바운드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이 바운드 된다는 게 두 가지, 그러니까 클로즈드 되는 것도 당연히 이제 바운드의 조건에 들어갈 거고, 네, 클로즈가 아닌 것도 바운드의 조건에 들어갈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인 X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클로즈드겠죠. 클로즈드 셋에 들어간다. 왜냐면은 1과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넘어서는 것은 없으니까. 근데 오픈되는 네. 거 한번 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단방향으로 이게 그 바운드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fx가 x분의 1 이런 경우에는 x가 x의 어떤 정의역이 0 뭐한데 아마 이렇게 될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방향이지만 이쪽으로는 바운드 되고 바운드 그다음에 non 바운드. 음, 네. 그렇지만 이게 뭔가 0을 가질 수, 그러니까 이 정의상 0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0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게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저기 코도메인이 레인지로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것들과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리고 극한 생각하니까 또 떠오른 게, 뭐, 위로 바운드 되어 있고, 그리고 인크리징 하는 모든 함수는 뭐 극한이 존재한다 이런 정리도 있었던 것 같네요. 인크리징하는 함수. 음. 음. 혹시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저도 무슨 게 잘 못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음, 일단 바운드 된다는 건 일단 제 생각엔 약간 그런 것 같고 이거를 가지고 대비해서 일단 바운드 된다는 걸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오픈셋이나 극한 이런 쪽으로 좀 더 봐야 되는데 극한에 관련돼서 좀 저는 저희가 고등학교 때 했었던 이제 여러 기본적인 게 어떤 X가 C에 가까워진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많이 뭔가 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C가 있고 어떤 X, Y 해서 이런 뭔가 그림들을 가지고 뭐 이게 뭐 FC 이런 것들로 이제 보통 이런 식의 뭔가 직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아마 초등적인 정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때 배웠었던 엄밀한 정의가 어떤 X의 집합과 Y의 집합에 각각 바운드를 거는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입실론 델타가 사실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걸 바운드를 시키되 그 바운드 되는 게 그 바운드 되는 어떤 값이 모든 이제 리얼 밸류 안에 속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이상한 짓을 결국 왜 하게 되냐면 제 생각엔 그런 거거든요. 극한이란 이 초등적 정의에서 항상 이제 궁금한 게 왜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예를 들어서 fx가 있고 그다음에 fx가 x 플러스 1일 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이거를 2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이거는 너무 이제 간단한 명제니까. 뭐 이건 그 엘리멘트 트리비를 한 거고.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 fx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 경우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함수지만
아주 이제 엉뚱한 함수일 때, 이 x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뭐 바이오시트라스 함수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있을 거잖아요. 이게 뭐 어떤 확대를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확대를 해봤을 때 엄청 막 그 확대를 해봤을 때 엄청 찌글찌글하게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뭔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모든 포인트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엄밀할 텐데 이게 이 초등적 정의로 감당 가능하겠는가 하겠는가라는 거죠. 결론은 음,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아니다 이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대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이 모든 이제 어떤 정의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R이라고 퉁을 치는 뭔가 바운드를 하나 시켜가지고 이 바운드 되는 값들끼리 뭔가 집합과 함수를 만들어서 대응을 시키자. 의 어떤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이거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엄밀하게 기술할지 모르겠고요. 그냥 직관으로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델타랑 이제 입실론일 거잖아요. 델타의 집합이 있을 거고 입실론이라는 집합이 있을 건데 이 델타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들을 그냥 델타 1, 델타 2, 델타 3 뭐 이런 식으로 쭉 간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음, 입실론 1, 입실론 2, 입실론 3 이것들을 각각 1대1 대응시키는 무언가가 있다를 이제 뭔가 좀 이제 멋있게 처리를 한 게 입실론 델타이지 않나. 약간 그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이제 바운드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극한과 연결이 된다. 뭔가 제가 생각한 그 뭐랄까 그 키워드들을 연결하면 대충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이런 비대한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무한을 가릴 수 없으니까 이 범위를 정해놓고 한 번에 퉁 쳐서 뭔가 하겠다 그런 철학인 건가요? 그렇죠. 그 밑바닥까지 가면 결국 무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공리를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선택을 하는 게 약간 이런 방식이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어, 델타를 그러니까 어떤 델타와 이제 그 바운드를 시킨 다음에 그 바운드 되는 값들을 다 모은 집합들을 상정하고 그 집합들 사이에서 1대1 관계를 만들어내면은 아 이건 우리가 극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엄밀한 정의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좀 생각이었습니다. 어, 네, 뭐, 그, 어떻게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혹시 그 채널지기님께서 바운드랑 또 어떤 걸 그 바운드랑 극한이랑 오픈셋의 정의 그 다음에 이거의 그거의 니게이션까지. 그쵸 이게 리얼 밸류드 펑션이라는 리얼 밸류 펑션이 바운드 됐다는 게 네. 네. 음, 어, 네. 저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2 이상 삽질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제가 위상서 공부하진 않았는데 어떤 위상적인 무언가가 바운드 되어 있다는 거는 극한을 항상 포함하고 있을 때, 바운드가 아니라 클로즈 셋을 저희가 정의를 할 때, 클로즈 셋을 이 그 집합에서 모든 극한 값을 그 집합이 포함하고 있을 때 그걸 클로즈 셋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클로즈를 이제 오픈의 리게이션으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모든 극한을 그 셋이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클로즈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음, 근데 클로즈드랑 오픈은 니게이션 그 위상에서 클로즈랑 오픈은 어 엄밀히 말하면은 니게이션 관계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오픈이면서 클로즈일 수도 있고, not 오픈이면서 not closed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 네. 니게이션 관계라면, 네. 아, 리게이션 관계가 아닌가요? 네, 제가 아, 기억하기로는 아닌가? 잠시만요. 저도 뭔가 제가 뭔가 딴 거랑 헷갈리는 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30초만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봤는데, 니게이션, not closed, 뭐, 네, concep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빅사를 어떻게 하지? 제가 책에서 봤는데, 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A set is closed if its complement is op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컴플리먼트가 오픈인 거잖아요. 네. 아, 그쵸, 그쵸. 네, 아, 네, 제가 컴플리먼트가 말씀드린 게 오픈인 그거였어요. 거지. 컴플리먼트가 오픈이라는 게 그 아, 오픈셋이 리게이션은 아니에요. 클로즈가 아닐 수도 네, 그게 아마 예시가 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클로픈셋이라고 말이 있거든요. 닫혀 있으면서 열려 네. 있는 위키피디아 봐도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니게이션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오류가 있었는데. 저는 뭐 사실 그거 잘 모르고요. 그냥 그림으로 보통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대충 이렇거든요. 그냥 뭔가 A라는 어떤 이제 집합이 A라는 어떤 상황을 만족하는 어떤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에 니게이션을 취했을 때 그냥 반대로 된다. 그리고 어떤 수직선상으로 수직선상에 대응을 시켜서 이제 이런 이제 뭔가 상황을 만족하는 게 있으면 니게이션을 취했을 때 이런 거 좀 뭔가 정확하게 이제 반대로 맞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 점은 빠지고. 아, 네. 이게 맞 제가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 뭐 그냥 대충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이게 저기 뭐냐 그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순간 가면 이게 저기 뭐야 한정자라든지 이런 것 퀀티파이어 같은 것들 써서 이제 막 뭔가를 표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니게이션이 안 되더라고요. 이 이상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음, 뭐 그냥 이건 그냥 대충 그려본 거고.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게 이걸 표현하는, 근데 뭔가 이런 걸 표현하는 공식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저번에도 이 리게이션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냥 생각 안 하고 기계적으로 뭔가 리게이션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찾으면 좋을 텐데.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음, 근데 저는 전에 보내드렸던 그 김경철 선생님도 보내주셨던 그거 보고 따라하니까 그게 제일 저는 가장 쉽더라고요. 그 리브레 텍스트 매트매틱스에서 나와 있는 퀀티파이어 니게이션하고 이러는 거 for every 그 such that이랑 그러고 서 그러게요. 아, 기계적으로 그때 봤던 그 사이트 네네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웹페이지요. 네네. 일단 저는 약간 아직 아직 네. 저희가 연습이 많이 안 된 게 아닐까요? 한번 이거는 근데 제 생각에 그 주기적으로 약간 좀 그 디스커션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보다 좀 잘 하시는 분이랑 이게 단순히 삽질만 하면은 그 삽질이 어느 순간 한 번씩 이제 깨져야 되는데 그 깨질 게 없는데 깨질 상황이 없어서 저는
오늘 지금 얘기했던 거 이 세 가지가 사실 되게 내용 자체가 막 뭔가 그 엘리멘터리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 좀 뭔가 좀 내공을 많이 쌓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계신 분들도 괜찮으시면 이거는 조금 그 디스커션을 한번 그 채널지기님들 한번 해가지고 조금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거 네 해서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냐 홈워크 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넘어가면은 좀 더 유의미한 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전 솔직히 그냥 이 이상 뭔가 지금 머릿속에서 쥐어 짠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진 않나요? 어, 다른 분들은 좀 모르겠어요. 좀 그렇지만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는 것도 그 이거를 한번 시간 좀 맞춰볼까 하거든요. 그 뭐 김영 선생님도 이제 뭐 시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 아, 디스커션 네. 시간으로 해가지고 한번 맞춰볼까 하거든요. 저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리얼 밸리드 펑션이랑 바운디드인 거랑 뭔가 강병 선생님 말씀하신 그 셀의 관점으로 우리가 무한을 닫을 수 없으니까 뭔가 바운드 시켜서 한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채널직님과 디스커션을 나누기 위해서. 네. 그래서 지금쯤이 약간 디스커션 요청이 좀 적기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좀 말씀 좀 해보려고. 네. 이거 진짜 모르겠거든요. 이거 뭐 시간을 드린다고 해서 이거 뭐될 것 같진 않고 진짜 그냥 뭐 맨땅에 헤딩도 이거 뭐 적당히 해야지. 약간 약간 뭐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생각했던 건 여기까지고요. 네. 뭐 코멘트 다 하셨으면 다음 분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느 분께서 발표하실지. 음,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잠깐. 저는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제가 최근에 현대대 수학을 공부를 시작해서 맨 앞에 그룹이랑 뭐 그런 게 나왔거든요. 시클릭 그룹 이런 거. 그거 관련해서 그냥 제가 공부한 내용들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황 선생님 먼저 하시는 거 맞으시죠? 아, 먼저 하신다고 하신 건 줄 아, 알아가지고. 아, 아니요, 지금 제가 제가 먼저 했어. 하겠습니다. 제가 아, 공유할 수 네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 네. 서로 기다리고 있었네요. 잠시만요. 네, 제가 먼저 하신다는 줄 알고. 저는 그냥 계속 문제 쭉 풀어보고 있었는데요. 그, 뭐냐, 레이텍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쭉 문제 어차피 풀어야 될 거 계속 쭉 풀어보고 있었고, 어,
여기가 호목 2 다 이번에 다 하고 그 다음에 호목 3 조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잠시만요. 문제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제도 이렇게. 호목도 다 푸셨나요? 아, 다 시도를 해보긴 했어요. 제가 생각할 아, 때는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어디 갔지? 어디 갔어? yes. 아니 문제가 어디 갔지? 어, 호목 1이었고 호목 3 쪽에서 네. 호목 3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였는데 저 이거는 A가 S의 부분집합이고 B가 T의 부분집합이면은 B-S가 T-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를 보이라는 거였는데 어 그냥 결국에는 다 그 데피니션으로 해서 하는 걸로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데피니션이 부분집합의 데피니션이라고 하면은 그 들어가는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가 그 기존 이 집합의 원소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모든 네. x에 대해서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라서 그럼 요거의 데피니션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B에 있으면서 그리고 S에는 없는 원소고 T-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정의고 그러면은 X가 B-S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X는 T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 여기 정의상 B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B에 들어가 있고 B는 T의 부분집합이니까 모든 B의 원소는 T에 들어갔고 그래서 일단 요 T-A의 요 앞부분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여줄게 요 뒷부분 성립하는 거 보여주는 건데요. X가 A 안에 없으면 어, 아, X가 B-S 안에 있다는 거는 X가 A 안에 없다는 건데 왜냐면은 X가 S 안에 없으니까 이게 부분집합 관계에 대해서 그 부분집합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 3-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었고요. 이런 거 제가 위상 그 뭐지? 수업 들었을 때 되게 많이 했던 게 항상 집합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얘가 이 집합에 속하고 다 거의 다 부분집합 관계로 막 그거를 증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부분집합 관계로 뭔가 증명을 할 때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갈 때 무조건 들어간다. 아니면은 그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게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던가. 그러니까 진짜 거의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X가 어떤
어떤 집합에 들어가는 x가 다른 집합에 무조건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어떤 집합에 들어가는 x 중 단, 단 하나라도 어떤 다른 집합에 들어가지 않는 걸 보여준다던가 그런 집합 관계로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나와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했습니다. 이 혹시 일본에서 그 일본 쓰실 때 네. 뭔가 이런 거를 화살표만 가지고 화살 그러니까 좀 더 아, 네. 가독성을 높이려면 화살표 쓰고 뭐 무슨 프로퍼티를 써서 이게 성립하고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그것도, 그렇게 보였어요. 아, 근데 그 논리는 똑같은데 네네. 이걸 그렇게 쓰면 좀 더 가독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네. 그, 그렇죠. 저도 그걸로 바꾸려고 약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증명 같은 거 아마 아, 똑같은 거라도 지금 여기는 안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기호로만, 가능한 한 기호로만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말로 좀 더 풀이를 표현을 하는 거랑, 그래서 네. 그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려면 말로도 풀어내야 되니까 그게 연습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기서는 근데 안 하긴 했어요. 또 최대한 엔드 같은 거를 너무 이렇게 되긴 해가지고 조금 헷갈리긴 할 텐데 그리고 이거는 아직 저는 이게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SN은 요런 반 열린 집합, 반 열린 그 구간 반패 구간이라고 해야 되나? 반패 구간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모든 정수, 양의 정수에 대해서 여기에 그 교집합이랑 합집합을 구하고 그거를 그게 왜 그런지 설명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 답은 알겠어요. 답은 사실 쉬운 것 같은데 이 교집합 같은 경우에 S1이 되고 어디야 넘어갔나?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 3 안 들어가게 네. 이게 열린 구간으로 0부터 3까지가 되는 거는 뭐 되게 쉽게 그러니까 쉽게 알 수는 있는 건데 왜냐면은 결국에는 n이 무한히 커지게 되면은 얘는 0으로 극한으로 갈 거고 아, 0이 0으로 극한으로 갈 거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가니까 요게 3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3은 포함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 집합 관계로 좀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아직 못 해가지고 지금 여기 뭐 써보려는 시도를 하다가 이게 아직 안 된 건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거 요 교집합에 대해서 시도하려던 거는 그 이 결국엔 둘 다 집합이잖아요. 집합 두 개가 같다는 걸 보여줄 때는 좌변이 우변의 부분 집합이고 우변도 좌변의 부분 집합이다. 이 두 가지 보여주면은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여주려고 막 정리를 해봤었던 건데 이게 지금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뭐가 제대로 한 건지. 이거는 좀 어렵네. 이게 요게 뭔지를 구하는 것 자체는 사실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이거 풀이를 쓰는 게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부분 지금 좀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科目 3에서 2번이랑 3번이 똑같거든요. 결국에는 뭐 아, 같은 형체의 문제고 아마 여기서 호목 1에서 나온 거 다시 하는 거 있는데 오픈 관련해 가지고
부품 관련해서 하는 거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소목 3 문제 읽어봤을 때는 진짜로 그 뭐지 정의를 어떻게 그러니까 집합과 정의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를 좀 많이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서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그리고 말씀하신 집합과 정의만 가지고 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막, 어, 막 이게 교집합을 무한 번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근데 제일 무한? 큰 것 같아요. 그쵸. 무한하는 거. 이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교집합 무한 번 하는 거랑, 그리고 이게 지금 0이랑 3 오픈셋으로 마지막에 표현하셨잖아요. 답이 이거라고. 네, 오픈셋, 네, 0부터 3까지의 그 오픈 구간을 표현하셨는데, 이거를 3이 네. 아니라 막 2.009900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한히 가는 거라서 3인 건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 좀 네. 모르겠네요. 저. 이게 그래서 저도 이게 여기서 계속 무한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무한계의 집합의 교집합이잖아요. 무한계의 집합의 합집합이고. 그래서 사실 교집합 처음에 보이려던 거는 그 이거는 되게 자명하고 이거는 되게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SN이 SN 플러스 1의 아, 진 부분 집합이다. 이거는 되게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까지는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무한번 한다는 거를 그 아 이게 뭔가, 되게 헷갈리더라고. 네, 그쵸.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S1이 S2의 부분 집합이고 진 부분 집합이고 그렇기 때문에 S1이랑 S2의 부분 집합가 그 교집합하면 S1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아주 무한 번째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뭐 n일 때 n-1은 그러니까 SN이랑 SN-1이 1의 교집합은 SN-1이고 그거 SN-1과 SN-2가 교집합은 SN-2니까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오다 보면 결국에는 S1이 된다라고 보여주려고 하고 싶었던 건데요. 그거를 이제 무한번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내려오는 걸로 제 머릿속에서는 그려지다 보니까 그거를 쓰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그렇게 쓰면 안 아, 될 것 같기도 해서 지금 왜냐면은 네. 말씀하세요. 근데 그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해서 하면은 1일 때 되고 n일 때 돼서 이렇게 네. 되는 거는 그런 거 방식이랑 그런 식으로 약간 비슷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엄밀하게 쓰지 못하겠어요. 이게 이게 그 보이는데. 저도 이거 지금 이게 문제는 처음 오는데 저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오픈셋 관련되어 있는 지금 내용들도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음, 용어들이 결국에는 좀 정립이 계속 안 돼가지고 계속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씩은 다른 문제인데 결국 묻고자 하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셋을 다룰 줄 아느냐가 첫 번째인 것 같고 제, 이건 제 생각인 그래요. 오픈셋 다룰 줄 아냐. 그리고 주어진 오픈셋들을 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뭔가 연산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연산이라는 것도 제 결국 연산을 할 때는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그 뭐 극한을 가지고 뭐 이 경우는 극한은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그 오픈셋과 그 극한을 뭔가 명확하게 정의가 하면 지금 많은 것들이 좀 되게 빨리 풀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거를 적어내는 과정 중에서 뭔가 수학적인 이제 뭐랄까 뭔가 방법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조금 여러 측면에서 좀 이제 그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그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것만 아, 되면 근데 지금 꽤 많은 것들이 풀릴 것 같긴 해요. 아, 그리고 송정쌤 어쨌든 전부 교집합하면 그냥 정답이 3인 거잖아요. 아, 아니죠. 0부터 교집합이 3인 거잖아요. 그쵸. 교집합이요? 그러면, 아니면 합집합이요? 아, 합집합함. 교집합이. 아, 교집합하면은 1부터 2까지죠. 아, 그렇죠. 1부터 SN, 2까지. 네, 그, 네, 1부터 2 포함해가지고, 왜냐면 S1 그 자체가 되는 거니까. 네, 아, 제가 대충 생각한 거는, 이게 지금 이 SM 플러스 1의 생성, 그러니까 이제 진 부분집 카드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구하셨고. 근데 이거를 무한번 한다. 그거를 약간 저희가 그냥 처음에 극한을 정의할 때 극한이라는 거는 무한히 갔을 때 어떤 한 점으로 수렴하면 극한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수렴하는 점을 모를 때 이제 컨시 시퀀스라는 게 나왔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컨시 시퀀스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는 어떤 네, 쭉 뭔가를 했을 때 한 점으로 수렴한다는 걸 보이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SN에는 들어가고 SN 플러스 1에는 안 들어가는 원소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수열을 잡는 거예요. SN에 들어가고 SN 플러스 1에는 안 들어가는 거 원소가 첫 번째 원소고 그 다음엔 SN 플러스 1에는 들어가고 SN 플러스 2에는 안 들어가는 그런 원소를 잡고 뭐 이런 식으로 반대인가? 아무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거를 수열을 잡으면 네. 얘를 무한번 했을 때 뭐 극한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걸 원래는 지금 집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처음 네네. 배웠던 그 극한의 정의를 가지고 수열을 잘 잡으면 뭔가 그런 수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수열을 잘 잡는 아, 방식으로 하면. 네네. 그것도 한 방법일 것 같네요. 그, 뭐죠, 제가 제대로 기억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위상 들으면서 아마 극한 같은 거 정의할 때 집합 관계로 이렇게 뭔가 정의가 됐던 거가 그 저도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다시 공부를 해서 네. 아까 강병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극한 지금 우리가 정의 같은 거 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음, 특히 극한을 어떻게 극한이 되게 어려운 개념 생각하면 할수록 되게 헷갈리고 이런 개념인 것 같아서 극한을 어, 어떻게 하면 엄밀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가? 뭐 실수선에서는 이렇게 엄밀하게 입실론 델타로 엄밀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수선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쵸. 다양한 관계에서의 극한을 어떻게 정확하게 엄밀하게 정의를 하는가를 얘기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결국에는 여기 아, 문제는 다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뭐 결국에는 아, 이걸 보니까 진짜 정의를 곱씹어보지 않은 티가 나네요. 네. 제가 곱씹어보지 않은 티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부분에 그 뭐냐 호목 2까지 다 해보고 호목 2 귀납법 같은 경우는 근데 생각보다 뭐 귀납법은 딱딱 정해진 방법이 있으니까 방법대로 따라 하면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에 뭐꽤 오래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네네. 비나법이라는 것도 엑시옴 중에 하나인가요? 어떤 것 중, 그러니까 공리 중에 하나인가요? 수학적 비나법이? 어, 저희가 보통 그거보다는,
1이 되고 뭐 n이 되고 n 플러스 1이 되면 모든 그 무한 셋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엑시옴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무한이 들어가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음. 저는 이런 거를 여기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극한 정의를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이거는 아마 아마 제 계속 삽질을 하면서 좀 더 뭔가 엄밀하게 내용이 좀 채워질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아, 네. 아,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까지 할 내용이 생겼네요. 극한. 네, 극한의 정의를 저는 이 책으로 그냥 제가 현대대수를 공부한 이유는 그 로보틱스 같은 거 들으면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트레일 라인. 그리 알지브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 구문 같은 게 나오길래 공부를 해보려고 네, 했고요. 그리고 막 저희 그 트레일 라인 있습니다. 백문수 맞아요. 프렐라이 칠판입니다. 네, 구글에 써봤어요. 그리고 그 직문서 같은 거 보면 우차방정식 해가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저도 그거를 좀 이해를 해보고 싶어서 근데 갈루아랑 아벨이란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좀 따라가고자 공부를 해보고 있고요. 저는 여기까지 받고 제가 오늘 그냥 드릴 건 공유하는 건데 음, 어떻게 공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한 내용은 뭔가 셋이 있을 때 셋에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주고 뭔가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냥 쭉 정의밖에 없어. 이게 어디 쓰이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어서 저는 근데 일주일 동안 이거랑 어, 그 조카르모라는 사람이 쓴 그 미분 형식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그거 조금 읽고 삽질을 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내용을 계속 읽기만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케일리 정리라는 건데 잠시만요. 케일리 정리가 네. 이 케일리 띠오렘이라는 거를 보고 제가 신기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냥 이런 정리가 있다 정도이고, 네, 그 정도입니다. 케일리 정리에서는 저희 그룹이라고 하면 뭔가 그룹은 항상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표현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셋, 셋이 있고 셋 A가 있고 A, B, C라는 원소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다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얘를 주고 얘는 이제 뭐냐면 A 곱하기 A에서 A로 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는 뭐 C고 B 곱하기 거는 A고 근데 또 이게 커뮤테이티브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정의 자체가 이거라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한 녀석인데 이렇게 있을 때 이 모든 애를 그룹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이 연산에 대해 닫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 현대대석이라는 내용이 어떤 셋에다가 연산을 주고 얘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얘가 뭐 어떤 거랑 똑같고 뭐 어떤 거랑 다르고 그런 거를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래서 그룹이라는 친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룹은 뭔가 이런 오퍼레이션이 있을 때 얘가 닫혀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표현이 가능하면 전부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뭐, 로우, 제로, 이런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얘랑 얘를 했을 때 이게 나오고, 얘랑 얘를 했을 때, 그러니까 뭐 똑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렇게, 이런 테이블이 같으면 스트럭처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르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이 그룹의 불변량을 나타내는 것 같고, 일단 케일리 티어렘을 알기 위해서는 이 퍼뮤테이션 그룹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퍼뮤테이션 그룹은 이런 친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얘는 뭔가 셋을 받아서 셋을 내보내는 그런 셋에 적용되는 그런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셋이 1, 2, 3이라는 아니 딱 이 말 그대로인데 뭔가 순서가 있는 어, 배열을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 B, C, D이라는 애를 이런 대열을 받아서 순서를 뒤집어 주는 애를 퍼뮤테이션 그룹이라고 합니다. 퍼뮤테이션 그룹은 얘를 뭐 E, D, A, C D 이렇게 바꿔주는 순서를 바꾸는 애를 의미하고 근데 이 순서를 바꾸는 애들끼리의 연산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고 또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요. 뭐 또 A, B, C, D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뭐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도 퍼뮤테이션이고 얘도 퍼뮤테이션인데 이렇게 한 것도 또 퍼뮤테이션이잖아요. 얘는 그냥 아이덴티티이겠죠. 그래서 뭐 알파랑 베타랑 이렇게 이런 함수의 연산, 뭐 컴포지션 연산을 했을 때 이것도 똑같이 퍼뮤테이션이니까 그래서 얘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퍼뮤테이션의 집합을 잘 조합을 하면 얘는 닫혀 있는 친구고 그룹의 성질을 잘 만족한다. 그래서 이런 퍼뮤테이션 그룹이 있다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저도 아직 이걸 다 읽지 않았거든요. 이 챕터를 퍼뮤테이션 그룹을 다루는 챕터인데 뭐 그다음에 코셋 이런 게 나온다는데 이것까지는 읽지 않아서 얘가 그 정의는 알겠는데 얘가 어디 쓰이는지를 잘 모르겠었어요. 근데 어, 일단 그런 게 퍼뮤테이션 그룹이고 헤일리 디어렘이라는 거는 좀 신기한 정리가 있는데 이 모든 그룹은 그 그룹의 퍼뮤테이션이랑 그 그룹의 퍼뮤테이션이랑 이제 이소모픽하다는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음, 어떤 그룹이 있을 때 A, B, 원소가 세 개고 이렇게 어떤 연산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근데 얘랑 이소메트릭 하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소모픽이라는 거는 그룹에서 그냥 완전 똑같은 거란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로그 그렇게 생각을 하면 편한데 R 플러스에다가 곱셈 연산을 준 거랑 R 플러스에다가 곱셈이랑 아니 R에다가 덧셈이랑 R 플러스에다가 곱셈을 준 거는 이소모픽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소모픽하냐면 이소모픽한 함수를 로그 x EX 이렇게 주면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소모픽하다는 거는 이 F 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Y가 이렇게 되면 같아지는 함수가 있을 때 이소모픽하다거든요. 그러면 연산 구조도 똑같고 집합도 똑같은 그런 친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1대1 대응이고 뭐 1대1 대응이고 이런 연산을 잘 보존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제약이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이소모픽하다 합니다. 이소모픽하면 이 두 그룹은 이 두 뭔가 그룹이든 뭐 어떤 알지브릭 스트럭처가 완전히 같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로 갈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완전 자유롭고
특히 그룹에서는, 트와일라이트하는 그룹에서는 그냥 이름만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여기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 추상대 수학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름만 다른 애들을 전부 다 같다고 보고, 이 뭔가 같은 거에서 좀 더 계속 위로 수상의 단계를 올려서 하는 게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얘랑 얘는 같다. 얘 이름만 다른 거죠. 1이 여기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건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고 연산을 걷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친구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걸 이제 이소모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케일리 티어렘에서 얘기하는 거 신기한 거는 이 모든 그룹의 퍼뮤테이션이랑 이소모픽하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희가 ABC를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 어떤 퍼뮤테이션 1, 그 퍼뮤테이션 2가 있고 퍼뮤테이션 3가 있고 할 텐데 그거 연산 구조랑 얘 연산 구조랑 완전히 이소모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뭐 이런 게 있다. 얘는 이제 뭐냐면 얘는 이제 레프트 뭐 레귤러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이 람다 2라고 하면 이는 아이덴티티거든요. 그래서 얘를 얘로 보내고 얘를 얘로 보내고 그냥 이거 똑같은 아이덴티티 랩이고 얘가 뭐냐면 이제 제가 람다 A는 음, 람다 A 이렇게 써야 되겠네. X가 AX 이렇게 정의된 함수입니다. 근데 얘도 퍼뮤테이션이겠죠. X를 받아서 그러니까 뭔가 그룹에 있는 원수를 받아서 그룹에 있는 원수로 그리고 1대1 대응하게 옮겨주기 때문에 퍼뮤테이션이라 볼 수 있고 그게 이렇게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A를 이렇게 대응시키고 E를 이렇게 대응시키고 저희가 이제 이 모든 그룹의 원소를 1대1 대응하게 1대1 대응하게 대응을 시키고 그리고 이 연산 구조가 보존이 되면 이송 오프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응시켰을 때 그를 이렇게 대응시켰을 때 연산 구조도 같고 그리고 연산 구조 같더라. 1대1 대응이고 그래서 이송 오프하다는 거고 근데 신기한 건 에브리 그룹이라 했으면 이제 인피니트한 그룹에도 적용이 된다는 소리인데 그것까지 전개되는 소리 같은데 그것까지 잘 모르겠고요. 이 현대대에서는 그런 무한에 대한 개념을 잘 다루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약간 통 치고 넘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아무튼 저는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 네, 구조가 지금 이제 네, fx는 이제 exponential x 그 매핑을 했을 때 그 구조 아이소모피가 네, 나왔었잖아요. 네, 네, 일단 뭐 그 일단 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아이소모피하고 아까 케일리 스티어럼에서 얘기하고자 하신 바가 네. 대략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이거랑 연관해서요? 네. 그러니까 그, 퍼뮤테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every group is isomorphic to a group of permutation이니까 이 네, 아이소모픽한 그룹 관계들을 퍼뮤테이션을 가지고 뭔가 이제 연산을 시켰을 때 그 네. 퍼뮤테이션 된 어떤 이제 뭐랄까 그런 그룹들 자체가 전부 다 아이소모픽한 건가요? 아, 그러니까 퍼뮤테이션이라면 이제 그게 경우의 수가 유한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 유한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유한 가지들 전부 다 똑같은 형태의 구조를 공유하는지가 저 케일리 시어럼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퍼뮤테이션이랑 공유를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every group is isomorphic이니까. 어? 그거는 어, 그러니까 어떤 모든 그룹에 대해서 거기 어떤 그러니까 모든 그룹에 대해서 그 모든 그룹의 이랑 아이소모픽한 그 그룹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은 이제 퍼뮤테이션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A group of permutations니까.
아, 그러니까 아무 그룹이나 그룹이나 네, 잡으면은 그 그룹의 퍼뮤테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group of permutation이니까 뭐 어떤 게 됐든 그 중에서 아이소모픽한 게 존재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저도 그런 거. 어떤 그룹 하나가 예를 들어서 임의의 그룹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그 그룹 네. 하나에서 퍼뮤테이션을 만들고 그 퍼뮤테이션 되기 전 그룹과 아이소모픽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내 특정 그룹을 선택하고 그 특정 그룹의 every permutation이니까 뭐 거기서 파생된 뭐 G 프라임 1, G 프라임 2 이런 것들이 쭉 나올 거고 그것들 전체가 아이소모픽한 건지 그러니까 하나가 아, 아이소모픽해지는 건지 어떤 그룹을 잡았을 때 네, 그 그룹의 퍼뮤테이션들이 있잖아요. 네, 그 퍼뮤테이션들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룹이 있을 거잖아요. A 그렇죠. 그룹이니까. 그 네. A 그룹과 아이소모픽하다. 아이소모픽한 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 만들 그러니까, 수 공발 있다. 선생님 말씀 뭔지 알겠습니다. 음, 그, 말씀하신 게, 뭐, 그룹이 예를 들어서 1, 2, 3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로, 이제 이 그룹 안에 넣을 수 있는 퍼뮤테이션의 개수가, 퍼뮤테이션이 엄청 많잖아요. 예를 들면, 1, 2, 3, 1, 2, 3도 있고, 1, 2, 3, 3, 1, 2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음. 그쵸? 이렇게 쭉 그룹 오브 컨디션이 있는데, 얘로 또 그룹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성이 좋다다. 이거 질문하신 게 맞나요? 아, 이렇게 했을 때. 저게 그럼 일종의 약간 그 순서상 같은 건가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 집합 같은 게? 아, 저 1, 2, 3 이거는 그룹으로 만드는 순서상 같은 건가요? 순서상이라기보다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1, 2, 3 말고 뭐 ABC 같은 거 하면 그냥 이 ABC 집합에 넣을 수 있는 퍼뮤테이션이에요, 얘가. 그 모든 퍼뮤테이션을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의미하는 거는 ABC를 받아서 ABC 그냥 그대로 순서 그대로 내보내는 애고, 얘는 ABC를 받아서 BAC도 순서를 바꿔서 내보내는 그런 퍼뮤테이션이고, 또 그 ABC를 받아서 CAB로 내보내는 애도 있을 거고, 퍼뮤테이션의 개수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N만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지. 몇 개가 있지? 팩토리얼 계가 있겠죠. 네. 엠팩토리가 이게 어, 맞죠? 맞죠? 근데 N 팩토리얼 되면, 그러면 이속 우픽이 아니잖아요. 1대1 대응이 아닌데. 그럼 이제 이거 원수가 6개가 되잖아요. 아니, 저 말이 얘기를 하는 게 그룹과 그룹의 구조가 아니라 그룹 내부의 어떤 구조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 아니에요. 그룹과 그룹이. 그룹과 그룹의 구조예요? 네, 아이소모픽하다는 건 그룹과, 그룹과 그룹. 네, 맞습니다. 음. 근데 뭔가 그 산으로 간 느낌이죠. 제가, 제가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여기서 약간 좀 네, 알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네, 수업 결국에 다 필요하지 않은 것 잡아뜯고 나면 결국 남는 게 집합과 함수거든요. 근데 집합과 그쵸. 함수를 사실 다루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한두 마디 써 내려가다가 알고 있는 건데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써 내려가다가 또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러니까 한두 문장도 못 쓸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음, 그냥 그런 것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뭐 케일리 스어럼도 사실 뭐 내용만 보면은 이게 지금 당장 이제 그 영어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지. 알고 나면 별거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또 기술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항상 막힐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제가 대충 알았는데,
위에 보면 데피니션이 나오고 lemma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보면 좀 대충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보면 데피니션을 보면 이런 어떤 f가 있을 때 function and h가 a의 서브셋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image of h under f는 이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쓴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렘마를 보면 G랑 G'이 그룹이라고 할 때 이런 친구가 있다 합시다. 얘는 그냥 원소가 달라도 돼요. 원소가 얘는 뭐 6개, 얘는 9개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무튼 그룹이고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할 때 이게 원, 투, 원 얘기만 하면 됩니다. 원, 투, 원이고 이런 호모모픽한 함수가 있다고 할 때 얘는 이제 그 주어진 구조를 알제백 스트럭처를 잘 보존한다는 뜻이죠. 원투원이고 1대 대응이 아니고 원투원이고 이거를 만족하면 얘 있잖아요. 얘가 아까 데피니션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뭔가 G가 있고 아이고 G가 있고 어떤 엄청 큰 G 프라임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데 얘가 1대1 대응 1대1이고 호모모픽한 얘가 있고 얘를 이제 이거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브그룹 오브 G이다. 일단 중요한 거는 얘가 서브그룹 오브 G이고 그리고 이소모픽을 이렇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를 증명을 할 때 이걸 갖다 쓰는데 제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G'이고 이렇게 있을 때 얘 두 개가 이제 이소모픽하다는 이야기고 여기서도 보면 어떤 그룹 A가 있을 때 이제 퍼뮤테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PA라는 엄청 큰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원소가 N 팩토리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거 A를 했을 때 얘랑 얘가 이소모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는 내용. 그래서 어떤 그룹을 생각을 하고 그 그룹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퍼뮤테이션을 일단 모아놓은 집합이 있어요. 근데 그 집합에서 이거랑 이거랑 같아지는 그런 부분 집합을, 그러니까 이소모픽해지는 부분 집합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모든 그룹은 그룹 오브 퍼뮤테이션이 엄청 많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가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 잠깐 아래쪽에 보면은 네. 람- 아래쪽이요? 그 아래쪽이요? 아래쪽에 이게 그 가운데 거기서 보면은 네. 람다 서브 A, 람다 서브 B 있잖아요. 이게 네네. 이 연산이 그 네. 일반적인 행렬 셈이 아닌 거죠. 일반적인 행렬 곱셈. 아니죠. 그쵸.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얘는 이제, 이게 그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정의를 할 때, 데피니션인데, 그, 이런 함수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 이 A는 지금, A가 그룹인가? 아무튼, A는 그냥 셋이고요. 오버셋. 그룹이 아니라 그냥 셋이고, A에서 A로 가는 함수인데, 원투원이고, 원투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만족하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A에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을 때 얘를 4로 대응시키고 얘를 3으로 대응시키고 얘를 또 3으로 대응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원투원이 깨지니까 얘를 4로 대응시키고 얘를 5로 대응시키고 얘를 1로 대응시키면 퍼뮤테이션이에요. 근데 이 함수를 왜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냐, 뭔가 이 원투원이고 원투면 얘를 3으로 하는 것도 안 되고 무조건 얘네가 다 다른 형태여야 되고 뭔가 생긴 게 이 순서를 뒤바뀌는 딱 그런 형태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이제 표현하기를 그냥 이 퍼뮤테이션을 1, 2, 3, 4, 5를 4, 2, 5, 3, 1로 표현한다. 얘를 얘로 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저렇게 변환된 거를, 그러니까 일종의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결국. 그쵸? 퍼뮤테이션끼리도 합성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어, 여기서 만드는 이 그룹 오브 퍼뮤테이션은 연산이 함수인데, 그러니까 함수의 합성을 연산으로 가지는. 근데 그게 놀랍게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룹이랑 같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연산 구조를 갖고. 알겠습니다. 뭔가
그래서 얘가 이제 나중에 쓰이는 걸 보면 이런 데서 쓰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쓰이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저희가 어떤 그룹을 어쨌든 뭔가 다른 어떤 퍼뮤테이션의 그룹으로 나타낼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퍼뮤테이션의 그룹이 근데 이거는 여기부터는 확실하지 않은데 뭔가 음, 잠깐 이걸 좀 온리라는 말이 없나? 그러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이 삼각형을 안경이 이제 1, 2, 3 있잖아요. 얘를 돌리고 뒤집는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뒤집는 그런 퍼뮤테이션 이것도 퍼뮤테이션이거든요. 얘네도 퍼뮤테이션이 왜냐하면 얘를 이제 이렇게 돌리면 얘가 1, 3,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퍼뮤테이션 나타내면 1, 2, 3, 4, 뭐 1은 3으로 가고 2는 뭐 아무튼 역시 퍼뮤테이션을 나타낼 수 있는데 또 이거를 이제 그룹 B3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얘로 만들 수 있는 퍼뮤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룹이 이거밖에 없는지가 좀 궁금한데 아무튼 만약에 그거밖에 없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원소가 6개인 그룹은 이렇게 원소가 6개인 그룹을 얘를 뒤집고 돌리는 뭔가 삼각형을 뒤집고 돌리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소우픽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개인 그룹이 있는데 얘도 이제 원소가 8개인 그룹은 뭔가 8개인 퍼뮤테이션이랑 같다 했으니까 1대 대응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우리 그러려면 올리라는 이제 이거밖에 없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아직. 저는 헤일리 디오렘 이것도 사실 다 보진 않았습니다. 두 명은 아직 안 봤고 제가 본 내용은 여기까지 없어서 두드려 해봤고요. 네, 그 시간이 약간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 정도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저기 이제 뭐 일단 시간 좀 맞춰가지고요. 그 대화를 저희 좀 이제 삽치고 관련되어서 디스커션이나 조금 더 깊은 대화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코드는 여기서 마칠게요.